가 있습니다. 네팅과 담보 잡는 거죠. collateralization, 그 다음에 downgrade trigger가 있습니다. 네팅은 일단 뭐냐,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정리해보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한 계약에 디폴트를 하면 이것과 관련된 회사의 다른 모든 계약도 디폴트를 하는 게 바로 네팅 조항입니다. 네팅이 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소위 그 크레딧 그 바젤 협약에 의해서 그 크레딧 이퀴벌런트 어마운트가 이제 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같은 맥락에서 네팅이 있을 경우 FI가 관련된 모든 계약이 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인크리멘탈 이펙트는 경우에 따라서 네거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딜을 했을 경우에 그 인크리멘탈 이펙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네팅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를 잡는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시가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만약에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갖고 있는 그 가치가 미리 정한 그 threshold level, 미리 정한 어떤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 이제 추가 담보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과되는 분만큼 그 더 채워 넣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추가되는 것만큼 더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담보가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LTCM이 이제 망한 과정을 보면은 이제 똑같은 채권인데 유동성이 많은 채권, 유동성이 적은 채권을 가지고 소위 그 컨버전스 아비트라지라는 걸 했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디폴트 러시아 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소위 그 flight to quality, 그 안전한 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 LTCM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담보 요구를 받았는데, LTCM 같은 경우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채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고 그뭐 일종의 이제 마진 콜을 당한 건데, 그러면서 LTCM 해치 펀드가 이제 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일단 뭐 여기서는 담보를 쓸 경우에 네팅과 마찬가지로 그 크레딧 리스크를 일단 줄일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그레이드 트리거, 다운그레이드 트리거라는 말은 크레딧 레이팅이 어떤 그 미리 정한 기준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이 상대방이 이 컨트랙트를 그냥 정지를 시키고 클로즈 아웃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운그레이드 트리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파티 A가 파티 B의 네거티브인 경우만 클로즈 아웃을 하겠죠. 이 파티 B의 네거티브, 그 어떤 계약 가치가 파티 B의 네거티브라는 얘기는 파티 A에는 파지티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직 파지티브 그 밸류로 그 계약이 있을 때에 그거를 스탑 시키고 정리를 해야지 파티 A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 트리거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임플멘트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꺼번에
많은 다운그레이드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엔론이 부도가 나서 망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엔론이 이제 다운그레이드 트리거 계약을 많은 회사랑 갖고 있었는데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그 엔론의 그 신용 등급이 그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상당히 그 투자 등급 이상의 등급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일순간 부도가 난 이유가 이 신용 등급이 떨어지자 이 다운그레이드 트리거가 발동이 되면서 아직 그 양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파생상품 계약들을 상대방이 전부 정산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한꺼번에 그게 그 많은 그 상대방들이 한꺼번에 정산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엔론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 유동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엔론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다운그레이드 트리거라는 것도 이 조항도 일종의 그 신용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레팅과 담보와 함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크레딧 바는 우리가 그 채권에서 배웠던 뭐 크레딧 바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크레딧 바도 이 마켓 리스크 바처럼 뭐 바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맥시멈 로스를 정하는 건데 통상 크레딧 바의 경우는 1년, 뭐 마켓 바는 10일이면 크레딧 바는 1년이고 99.9%입니다. 그 컨피던스 수준이 99%. 이제 마켓 바도 뭐 이 컨피던스 레벨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크레딧 바의 경우는 99.9%다. 이제 그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의 그 바시책 모형 거기다 이제 팩터 모델 원 팩터 모델을 또 혼합한 바시책 모델을 많이 이제 쓰는데 그 크레딧 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식의 모형이 나오죠. Q는 여기서 신뢰 수준을 의미하고 일 경우에 이게 말하자면 크레딧 바가 되는 거죠. 여기서 로는 가우시안 코플라 코릴레이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97년도 크레딧 스위스에 의해서 바를 계산하기 위해서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제 파퓰러된 모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loss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부도의 그 손실액 계산을 하는 거고요. 크레딧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바를 계산을 하는데 그 신용 등급이 바뀔 때 그 크레딧 바를 계산을 한 겁니다. 가우시안 코플라 모형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여기 얘가 나오죠. 이제 트리플 A 등급에서 트리플 A 등급으로 남는 거는 91.37% 정도 되고 나머지는 7% 정도 7.59%가 AA로 가고 0.85는 A로 가고 이런 식으로 신용 등급이 바뀌면서 다른 등급으로 갈 확률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크레딧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A 등급이 트리플 A로 가는 것은 이제 그 표준 정기분포를 썼을 때 3.1214 이하의 확률로 A가 트리플 A로 간다는 얘기고 A가 더블 A로 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노멀 표준 정기분포에 있어서 X가 요 사이의 값을 가질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값은 뭐 X 값이 이 정도로 커지면 이제 디폴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